안녕하세요. 가벌법정의 장팀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기죄 서명 서치에 대한 학계 연구 보고서를 이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원행식님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일감법학 제38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처분행위에 대해서 다수 의견하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학계연구소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학계연구소는 그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보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전한권 설정 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 날인을 사치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그 처분 행위에 대한 부분이 논쟁을 했던 거에 일단 그 재산상 손해와 재산상 위험에 대해서 재산상 위험도 재산 손해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학계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상의 손해와 재산상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재산상의 구체적 위험이 이제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구체적 위험을 이 재산 손해에 이제 포함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분행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 재산 손해라는 게 재산 손해가 돼야 이제 그 사기죄 구성 요소 부분이 되니까요. 재산상 손해는 재물, 청구권, 권리 등의 손실이나 재산상 의무부담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 내지는 재산상 감소를 말한다. 그집니다. 처분행위에서 말하는 재산상, 처분행위에서 말하는 이거면은 기망행위를 하니까 기망의 착오에 빠져서 어떤 그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되고 피기망자는 재산상 손해를 보고 행위자는 재산상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에서 말하는 재산 손해는 재물, 청구권, 권리 등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의무 부담과 같은 또 경제적 불이익 내지는 재산상 감소를 말한다를 이제 재산상 손해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의 범위와 관련해요. 재산상 위험도 여기에 대해서 재산 손해가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재산상 위험도 여기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지금 재산상 위험도 이거 재산 손해에 포함이 되느냐. 긍정설은 재산 가치에 대한 구체적 위험도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긍정설은 재산상의 구체적인 위험도 이 재산 손해에 이제 해당한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지불 능력이 없는 자와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사기죄가 기소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라고 이제 지금 학계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자가 금전 대여 계약을 했어요. 그 체결한 것만으로 금전 대여를 했는데 그 체결한 것만으로도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은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이게 사기죄 기소에 이룰 수 있다. 판례도 행위자가 타인카드를 빌려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 타인 카드를 빌린 겁니다. 그리고 예금 계좌를 이제 빌려가지고 개설했어요. 자신은 위 계좌에 현금 인출 카드를 소지했어요. 자신은 다 그 카드를, 현금 인출 카드를 가지고 있고, 명의인을 기망해요. 이 명의인을 기망해가지고, 위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합니다. 이 송금을 하게 해서, 이거 송금한 걸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은행 구좌에 있었어요. 그러나 인출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이걸 잃더라도 사기죄 기소에 이른다라고 이제 판례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서 행위자는 언제든지 카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통장으로부터 금을 인출할 수 있었고 현금카드 있으니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었고 명의인을 기망하여 이때 이제 명의인을 기망해가지고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거죠. 그 송금하게 한 이상 이로써 송금을 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게 둔 거예요.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든다. 행위자가 아직 금을 인출하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인 침해는 없었으나 카드만 갖고 있었지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실적인 침해는 없었지만 그 금은 행위가 언제든지 행위자가 임의로 그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재산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인정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위험이 인정이 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면은 법원도 이 사안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만으로도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 법원에서는 판례에서는 이거 사기죄를 봤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 학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보는 거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법원에서 언제든지 이 지배하에 있고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이 행위자 지배하에 있는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것을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그 행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재산상 손해로 여기는 재산상 피기망자는 그 재산상 손해가 이제 있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에 다 빠져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위자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인정을 봐서 사기죄로 인정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피기망자가 위험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거정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즉 소송 위험도 재산상 손해에 한다. 이 소송 위험에 대한 입증 책임, 거정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이걸 재산 손해로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처분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데 장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위험이 없다. 여기서 또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처분행위에 인해서 그 대신 이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위험이 없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한 위험을 야기하더라도 피기망자 추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험이 아직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제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피기망자 행위가 있어야 이제 그걸 완전히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 그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위험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행위자가 기망을 통하여 증거 서류를 취득하는 소위 증거 사기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사기죄의 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기망을 했어요. 기망에 의해서 증거 서류를 취득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없냐. 이게 중요하죠. 재산 지배하에 두고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럴 경우에 있으면 이제 재산상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는 이제 지배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갖고 언제든 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 증거서를 취득하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 그것을 재산상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이제 볼 수 있다. 유형을 지금 드는 겁니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명을 하게 한 소위 서명사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서명사치의 경우에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분행위에 대해서 지금 첨예하게 대부분 판례가 이거 서명사치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예를 들고 이제 서명사치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기망에 의하여 서명을 한 것만으로 재산상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기망행위를 해가지고 처분에 빠져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서류인 줄 알고 그 서명 날인을 했는데 그 건전한 설정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이 행위자가 건전한 설정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차용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명이 한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아직 발생이 안 됐죠. 발생한 건 아니지만 문서에 서명을 한 자는 이 서명한 자의 피기망자는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등을 행위를 통하여 그 문서를 무효하기 전까지는 그 문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거정 책임도 피기망자가 부담한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서류라 하고 그러니까 착오에 빠져서 기망행위를 하니까 착오에 빠져서 어떤 처분 행위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피기망자는 토지거래 허가 서류인 줄 알고 서명 날인을 한 결과 건전한 설정 서류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취소를 하거나 무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서거할 때 의사와 표시가 틀리잖아요. 그럼 사실과 다르게 착오에 빠진 거 아닙니까? 피기망자가 이것은 나중에 알았을 경우 알기 전까지는 이대로 그냥 포시된 행태대로 그대로 법률로 지금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피기망자가 그것을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토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사실을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민법 109조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이걸 갖다가 기망행위를 했으니 무효로 이제 주장하는 등을 취소를 해서 소급해서 무효를 이제 하거나 그런 주장된 행위를 통해서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무효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그대로 있죠. 잠정적 유효, 또 잠정적 무효 부분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표시된 행위대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면, 근데 이거 그대로 부정할 수 없으면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거정 책임도 이것을 차후에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누가 했냐면 이 피기망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기망자가 차후에 무효하기까지 거정 책임을 피기망자가 부담하게 되죠. 이게 보면은. 왜냐면 기망행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정 책임도 피기망자 부담한다. 이러한 거정 책임에 수반되는 재산상 위험. 이와 같은 이 재산상 위험은 구체적 위험으로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재산상 손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망 토지가 허가 서류라고 속였기 때문에 기망을 했기 때문에 차격에 빠져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효시키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의사표시 민법 109조에 의해서 이거 취소를 하기까지는 그 거정 책임이 누가 있냐면은 여기 피기망자 부담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도 이거 재산상 손해에 해당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명하게 하는 소위 서명사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서명사치한 경우도 이와 같은 행태에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죠.